고집쟁이 올리. 여우다, 도망쳐! 꼬마 기러기들이 파도닥 날개짓을 하며 물 쪽으로 도망쳤어요. 잘했어 얘들아. 미리 연습을 해두면 진짜 여우가 나타나도 걱정 없단다. 엄마 기러기가 꼬마 기러기들을 세어보았어요. 이런, 올리가 보이지 않네요. 올리야,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엄마. 올리는 물가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엄마 기러기가 소리쳤어요. 연습 안 하고 뭐 하는 거니? 올리가 대답했어요. 나중에 할게요. 진짜 여우가 나타나면. 올리는 다른 꼬마 기러기들과 달랐어요. 오늘도 올리는 혼자 놀러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기러기는 걱정이 되었어요. 올리야, 시간이 없단다.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엄마, 나는 헤엄도 칠 줄 알고 물고기도 잡을 줄 알아요. 다 배웠다고요. 아는 체 하는 올리를 보며 엄마 기러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호숫가에 우거진 갈대밭에는 놀 곳이 많았어요. 올리는 물고기와 벌레, 우렁이를 배불리 잡아먹었어요. 올리는 낮잠을 실컷 잔 다음 잔잔한 물결을 타고 놀았어요. 올리는 호수가 좋았어요. 먹을 것도 많고 아름다운 호수였기 때문이죠. 멀리서 엄마 기러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 이번에는 줄지어 날아오르기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그만해요. 꼬마 기러기들이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올리가 피식 웃었어요. 바보, 하기 싫으면 나처럼 안 하면 되지. 올리는 날마다 배불리 먹고 신나게 놀았어요. 올리는 통통하게 살이 쪘어요. 깃털은 반지르르 윤기가 흘렀지요. 어머, 저 꼬마 기러기 좀 봐. 어쩜 저렇게 귀여울까? 우리 호수에서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올리는 자랑스럽게 부리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다른 꼬마 기러기들은 열심히 나는 연습을 했어요. 호수 여기저기 파드닥 파드닥 날개짓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것은 기러기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연습이에요. 추워지기 전에 기러기들은 먼 남쪽 나라로 떠나야 하거든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꼬마 기러기들은 점점 잘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올리야, 너도 줄지어 나는 법을 배워야 해. 엄마 기러기가 말했지만 올리는 듣지 않았어요. 싫어요. 나는 호수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싫다고 안 할 수는 없어. 연습도 때가 있는 거야. 혼자 남을 수는 없잖니. 올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호수가 좋아요. 여기서 오래오래 살 거예요. 가을이 왔어요. 갈대는 누렇게 변했고 물고기들은 통통하게 살이 쪘어요. 올리는 맛있는 물고기를 잔뜩 잡아먹었어요.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떠나? 올리는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하늘빛도 호수처럼 푸르고 깊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를 어떻게 떠나? 기러기들이 남쪽으로 떠나는 늦가을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올리는 엄마 기러기가 부탁해도 갈대숲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올리야, 제발 나오렴. 언제까지 너를 기다릴 수는 없어. 가고 싶으면 엄마나 가세요. 나는 호수가 좋아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 기러기들이 모두 남쪽 나라를 향해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엄마 기러기가 눈물을 흘리며 날아올랐어요. 기러기들이 모두 떠나버린 호숫가는 쓸쓸했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자 물고기들이 깊은 물속으로 숨었어요. 올리가 잠자던 갈대숲도
말라버려 찬바람이 휑휑 들이쳤어요. 올리는 춥고 배가 고팠어요. 지금이라도 떠날까? 올리는 혼자 가야 하는 길이 두려워 망설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었어요. 아침에 일어난 올리는 눈 위에 찍힌 여우 발자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겁이 난 올리는 남쪽을 향해 날아올랐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올리를 뒤흔들었어요. 올리는 얼마 날지 못하고 점점 땅 가까이 내려갔어요. 나는 연습을 하지 않아 날개가 아프고 몸이 무거웠어요. 올리는 작은 연못가에 내려앉았어요. 얼어붙은 연못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올리는 배가 너무 고팠지만 다시 날아야 했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올리가 텅 빈 숲 가운데로 떨어졌어요. 올리는 바람이 덜 부는 쪽으로 기어갔지요. 너무 추워, 엄마. 올리는 여름 호수와 엄마 날개 밑을 떠올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친구들이길 기도합니다. 빨강 부채, 파랑 부채. 어이쿠 배야. 뭐가 그렇게 재미있냐고? 여기 신기한 부채 이야기 한번 들어보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할아버지가 살았단다. 할아버지의 오막살이에는 쌀이 텅텅, 돈도 텅텅, 아무것도 없었어. 왜 그렇게 가난한고 하니 옷이면 옷, 쌀이면 쌀, 뭐든 조금이라도 생기면 자기보다 더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줬거든. 그러니 항상 가난할 수밖에. 한편 길 건너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네 곳간에는 쌀이 가득가득, 돈도 그득그득, 없는 게 없었지. 왜 그렇게 부자인고 하니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뭐든 자기 것이고 탐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 항상 부자일 수밖에. 어느 해에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 모두 끼니조차 때우기가 힘들었단다. 가난한 할아버지도 여기저기 곡식을 꾸러 다녔지. 개똥이네, 보리쌀 좀 있으면 꿔주게. 내 꼭 갚을 테니. 아이고 할아버지, 저희도 먹을 게 없어서 며칠째 굶고 있답니다. 흉년이 들어 온 마을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으니 어디 곡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겠어? 그런데 마을에서 딱 한 사람만 배부르게 잘 지내고 있었어. 바로 욕심쟁이 할아버지였지. 가난한 할아버지는 결국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갔단다. 혹시 보리쌀 있으면 좀 꿔주게. 여름에 우리 보리가 다 있거든. 꼭 갚을 테니. 여기 있네. 꼭 갚게나. 웬일이야?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두 말도 않고 냉큼 내주지 뭐야? 낑낑대며 보리쌀을 메고 집으로 돌아온 가난한 할아버지는 얼른 가마니를 열어보았어. 그런데 이게 뭐야? 글쎄 가마니 속에는 보리쌀보다 돌과 겨가 훨씬 많이 들어있는 거야.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순순히 곡식을 꿔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해. 겨우겨우 돌과 겨를 골라내니 봄 동안 먹을 식량만큼은 되었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누릇누릇 보리가 익는 여름이 왔지. 가난한 할아버지는 보리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어. 자, 여기 있네. 지난 봄에 구워간 보리쌀이네. 엥? 왜 달랑 한 가마니인가?
내가 한가마니를 빌려갔으니 꼭 맞게 가져온 거 아닌가? 어허, 이 사람이 빌려갔으면 이자까지 줘야지. 이 애끼 돌가격까지 섞인 보리쌀을 주고서는 이자까지 달라고. 그럼 난 뭘 먹고 살란 말인가? 그거야 자네 사정이고, 이자를 못 주겠으면 날마다 나무를 한 짐씩 해오던가. 그러고는 등을 쌩 돌려앉지 뭐야. 할 수 없이 가난한 할아버지는 나무로 이자를 대신 갚기로 했지.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그날도 가난한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에 나무를 해다 주고 슬렁슬렁 집으로 돌아왔지. 그런데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하는 거야. 산을 넘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저마 밑이라도 괜찮소. 아이고, 손님에게 어찌. 누추하지만 어서 방으로 들어오시오. 아니나 다를까 그 노인은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갔다가 퇴짜를 맞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하지만 가난한 할아버지는 싹싹 쓱쓱 말끔하게 방을 치우고 노인을 맞았지. 게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새콤달콤 맛있는 반찬까지 준비해서 대접했단다. 다음날 아침이었어. 안에 계시오. 아침상을 드리려던 가난한 할아버지는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문을 슬며시 열어보았지. 그런데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빨강 부채 하나랑 파랑 부채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야. 일찍 길을 떠나셨나? 아이쿠, 이런 부채를 놓고 갔네 그려. 가난한 할아버지는 다음에 돌려줄 생각으로 부채를 잘 챙겨두었단다. 그날도 가난한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나무를 알아 산으로 갔어. 혹시 노인을 다시 만날까 싶어 부채도 가지고 말이지. 후유, 날도 참 덥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이라 가만히 있어도 이마에서 송골송골 땀이 맺힐 정도였어. 그때 마침 노인이 두고 간 부채가 생각났지. 미안하지만 내가 좀 붙입시다. 할아버지는 나무에 기대 앉아 빨강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어. 어이쿠 시원하다. 어이쿠 좋다. 살랑살랑 이는 시원한 부채바람에 할아버지는 기분이 절로 좋아졌단다. 그런데 한참 부채질을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코를 만져봤지. 세상에 이런 일이? 코가 지게짝대기처럼 아주 길어졌지 뭐야? 내 코가 어떻게 된 거지? 화들짝 놀란 할아버지는 코를 꾹꾹 눌러도 보고 세게 꼬집어도 봤지. 하지만 길어진 코는 다시 줄어들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길어진 코 때문에 산에서 내려갈 수도 없었단다. 고민고민하던 할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파란 부채로 붙여봤지. 살랑살랑 스몰스몰스몰. 그랬더니 길어진 코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겠어? 신이 난 할아버지는 더욱 세게 붙였지. 살랑살랑. 이런, 너무 많이 붙였나 봐. 코가 아예 없어져 버렸지 뭐야? 옳거니 빨강 부채로 붙이면 코가 길어지고 파랑 부채로 붙이면 코가 짧아지는 아주 신기한 요술 부채였던 거지. 요술 부채를 얻은 가난한 할아버지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산을 내려왔단다. 곧장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에 나무를 주러 들렀어. 그런데 부채를 본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는 거야. 이보게 그게 뭔가?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 나무 있으니 나는 이만 가네. 에이, 그러지 말고 이야기 좀 해주지 그러나.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하도 지근지근 졸라대는 바람에 가난한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이야기해줬지. 오호, 그게 정말인가? 참 신기할세 그려.
가난한 할아버지는 장난기가 발동했던지 빨강 부채와 파랑 부채를 번갈아서 붙여보는 거야. 그런데 정말 눈앞에서 코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지 않겠어? 이걸 본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이보게, 이 부채 날 주구려. 값은 톡톡히 쳐줄 테니, 응? 에그 이 사람아, 주임도 없는 부채를 내가 어찌 팔겠나? 주인이 오면 다시 돌려줄 걸세. 천냥해도 안 되겠나? 안 되네. 그럼 만냥은? 아닐세, 이 집을 줄 테니 이 부채 날 주게나. 이렇게 옥신각신 실랑이 하다가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말했어. 아무튼 이제 이 집은 자네 것이고 이 부채는 내 것일세. 그러고는 불이 나게 가난한 할아버지의 오막살이로 가버렸지. 달랑 부채만 들고 오막살이로 이사온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희죽희죽 나왔지. 남의 집에 살금살금 들어가서 빨강 부채를 솔솔 붙이면 코가 쭉쭉 늘어나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내 코가 어찌 된 거냐며 울며불며 난리를 칠 거야. 이때 파랑 부채로 다시 살랑살랑 붙여주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빨강 부채를 붙였어. 살랑살랑살랑 슬슬슬 살랑살랑살랑 쭉쭉쭉.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코가 길어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부채를 붙였지. 돈을 많이 벌면 대궐같이 커다란 집을 지어야지. 살랑살랑. 이러면서 자꾸자꾸 부채질을 하니 코가 어찌 되었겠어? 결국 옥황상제가 있는 하늘나라 앞마당까지 닿았지. 마침 바람을 쐬러 나온 옥황상제가 앞마당 위로 불쑥 솟아난 것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 아이고 이게 뭐야? 옥황상제가 자세히 보니 저기 아랫마을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기다란 코였지. 옥황상제는 신하들에게 말했어. 이것을 100년 된 대추나무에 꽁꽁 묶어두어라. 한편 오막살이에 있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갑자기 코가 따끔했지. 아, 따가워. 내가 부채질을 너무 세게 했나? 코가 이렇게 길어지다니. 자, 그럼 파랑 부채를 붙여볼까? 살랑살랑살랑 살랑살랑살랑.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파랑 부채를 붙이자 코는 줄어들지 않고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몸이 둥실둥실 떠오르는 거야. 코가 하늘나라에 꽁꽁 묶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 사람 살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할아버지는 계속 하늘로 올라갔지. 아래를 한참 바라보던 옥황상제가 말했어. 이만하면 됐다. 그만 풀어주어라. 신하들은 대추나무로 달려가서 친친 묶여있던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코를 풀어주었지. 사람 살려. 그래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냐고? 다음부터는 심통도 욕심도 안 부리고 마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냈대. 코에 밧줄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말이야.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눠줄 줄 아는 할아버지처럼 우리 친구들도 복 받는 친구들이길 기도합니다.